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선물 거래 초보자분들을 위해 해외 선물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변동성, 리스크 관리 방법과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6년 시장은 미국 금리 정책 변화, 중동 지정학 리스크, AI 관련 기술주 변동성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락 같은 요소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해외 선물 시장 역시 매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유가와 금, 나스닥 선물, 천연가스 선물 같은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씩 급등락이 반복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단순히 방향만 맞춘다고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리스크를 잘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물은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 기회도 크지만 반대로 잘못 접근하면 짧은 시간 안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과 실제 실전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원칙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외 선물 거래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란 쉽게 말해서 가격이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를 의미합니다. 최근 시장처럼 지정학적 이슈와 글로벌 뉴스가 계속 나오는 환경에서는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원유 시장에서는 중동 이슈로 하루 만에 국제유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금 선물 역시 안전자산 수요와 차익 실현 매물이 동시에 나오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존 매매 방식이 잘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20틱 손절로 충분했던 시장도 변동성이 커지면 순식간에 50틱 이상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수 트레이더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손절폭과 계약수 자체를 조절합니다. 최근 시장 분석에서도 변동성이야말로 모든 매매 전략의 핵심 변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 패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고변동성 구간인지 저변동성 구간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변동성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핵심은 포지션 크기 조절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레버리지가 높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큰 계약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은 작은 가격 움직임에도 손익 변화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선물이나 원유 선물은 변동성이 강한 날에는 몇 분 만에 수십 틱씩 움직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무리하게 계약수를 늘리면 손절할 기회조차 없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리스크 관리 자료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체 자금의 12% 이상을 한 번에 거래해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중요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가 높아질수록 작은 가격 움직임만으로도 계좌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손절 기준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버티면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추세가 한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도 원유 시장과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 예상보다 긴 추세 움직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전 트레이더들은 진입하기 전에 먼저 손절 가격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 목표보다 손실 제한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 선물시장 리스크 관리 자료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곧 트레이딩 자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손절과 자금 관리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이벤트를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해외 선물은 뉴스에 매우 민감합니다. 미국 CPI 발표, FOMC 회의, 원유 재고 발표, 고용지표 같은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평소보다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뉴스 헤드라인 하나만으로도 시장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에너지 시장에서는 공포와 헤드라인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뉴스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사실 레버리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과도한 레버리지입니다. 해외 선물은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효율성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가격 변동만으로도 손익이 크게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10배 레버리지에서는 시장이 10% 반대로 움직이면 원금 대부분이 사라질 수 있고 20배 레버리지에서는 단 5% 움직임만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서도 고배율 거래는 단기간 수익 가능성은 높지만 동시에 청산 위험도 매우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전 투자자들은 오히려 낮은 레버리지를 선호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트레이더들은 높은 수익률보다 계좌 생존이 우선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전문 투자자들이 평균 포지션 규모를 자금 대비 매우 작게 유지하면서 거래한다는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증거금 변화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거래소는 증거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CME 그룹은 금과 은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증거금 요구 수준을 여러 차례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항상 계좌 여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계좌 자금을 거의 다 사용해서 포지션을 잡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작은 변동에도 강제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에서는 심리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사람은 조급해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특히 손실 이후 복구하려고 무리하게 계약수를 늘리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방향을 틀려서가 아니라 레버리지와 감정 조절 실패 때문에 계좌를 잃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변동성 분석과 데이터 기반 매매 전략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변동성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시장 흐름을 예측하려는 시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전략보다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해외 선물 거래에서 변동성은 피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워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손실을 확대시키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높은 배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신의 자금 규모와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라면 처음부터 큰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해외 선물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는 사람들은 화려한 한 번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